안녕하세요. 오로라 타로입니다. 인트로에 앞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잠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인트로에 짧게 감기가 걸려서 리딩을 듣기 불편하실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내담자님께서 프로폴리스 캔디를 보내주셨어요. 너무 마음이 따뜻하게 느껴져서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영상에서라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닉네임을 알고 있으면 닉네임을 언급해드렸을 텐데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성함밖에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실례일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라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남기게 됐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해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이제 3개월이 돼가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개인 상담도 하게 되면서 정말 소중한 분들을 알게 되는 계기도 되고 같이 마음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걱정해주신 마음에 꼭 보답할 수 있게 잘 챙겨 먹고 다음 영상에서는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찾아올게요.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정말 광고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정말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앞으로도 더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더 자주 영상 올리면서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에 조금이나마 힐링이 되는 영상 올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트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리딩은 지금은 멀어지거나 단절된 상대방과 여러분의 인연의 끈이 아직 이어져 있는지를 보는 리딩이에요. 이제는 놓아줘야 되는 게 맞을지, 잊어야 하는 게 맞을지, 혹은 아직 재회의 에너지가 남아있을지를 보기 위해서 준비한 리딩입니다. 이번 리딩에는 여러분의 인연의 끈이 얼마나 남아있는지에 대한 시기도 함께 준비를 했는데요. 그 시기의 카드가 이 4장의 카드입니다. 그럼 스톤을 올려드릴 건데요. 스톤을 보시고 카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카드 선택할 시간 10초 드리겠습니다. 카드 모두 선택하셨죠? 리딩 순서는 왼쪽에서부터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질 수 있도록 에너지 가득 담아 리딩 진행해 볼게요. 1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이번 리딩은 여러분이 재회를 바라고 있는 상대방과의 인연이 아직 남아있는 건지, 이제는 기다리거나 생각하지 말고 놓아줘야 하는지, 그리고 그 시점은 얼마나 남아있는지까지 준비해봤어요. 이미 모든 걸 정리하셨다면 상대방의 속마음과 인연이 궁금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 기회를 잡고 싶은 분들은 인연이 끊어지더라도 그 시점 전에는 행동해보고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인연의 끈이 남아있는 시점을 준비해봤으니까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먼저 여러분과 상대방과의 관계성을 볼게요. 여러분과 상대방 사이에는 제3자가 분명 있었던 분들이에요. 꼭 만났다가 헤어진 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썸 관계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짝사랑이나 썸 관계로도 제가 앞으로 리딩을 해드리는 상황을 겪게 되셨다면 함께 이어서 쭉 들어주시면 됩니다. 1번 분들과 상대방은 서로 마찰로 인해서 멀어진 관계도 있겠지만 가장 크게 작용한 역할은 제3자로 인한 헤어짐이 커 보여요. 여러분은 상대방이 제3자를 만나는 걸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요.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말씀을 하지 않은 분도 있고, 말씀을 하신 뒤에 기회를 주신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일부 분들은 이 기회라는 것을 이미 여러 번 준 분들이 계세요. 상대방이 워낙 바람이나 외도를 자주 하고 많이 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말씀을 하지 않았다면 그래도 여러분이 마음속 한구석에는 상대방을 믿고 있기 때문에 알아서 정리해 주겠지, 그래도 다시 돌아오겠지, 한순간에 그냥 뜬구름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기려고 애를 쓰셨지만 결국에는 상대방이 이렇게 여러분과 상대방 사이에서 결정을 잘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걸로 보여져요. 여러분이 정말 많이 참으셨던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도 상대방은 여러분과 제3자 중에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기회를 줬음에도 스스로 그 관계가 너무 욕심났기 때문에 정리를 스스로 잘 하지 못했던 거죠. 이 관계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건 상대방과 제3자와의 육체적인 관계가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걸로 보여져요. 헤어나올 수 없는 홀렸을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인데, 육체적인 관계가 아니라면 가스라이팅을 심하게 당했을 수 있고요. 여러분과의 관계 사이에서 고민했다면 후버링도 이후에 심하게 당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제3자가 여러분의 상대방에게 계속해서 가스라이팅을 하고 어느 정도 좀 멀어지려고 마음을 잡으려고 하는 상대방이 보이면 다시 또 후버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상대방을 계속해서 놓아주지를 않았던 걸로 보여져요. 여러분의 상대방도 이렇게 고민을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시 다가가고자 노력을 했었던 것도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좀 쉽사리 헤어나오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상대방은 제3자를 선택하게 되면서 여러분과의 관계는 그렇게 정리가 되고 상대방과의 새로운 시작을 결정을 하게 되신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대방의 어느 정도 소식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은 이미 제3자와 결혼을 했을 수도 있겠어요. 처음부터 굉장히 매서운 관계가 나왔는데요. 네, 그럼 지금 상대방이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 속마음을 먼저 보고 여러분과의 인연성이 남아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미 결혼하신 분도 계셨던 것 같네요. 이미 결혼하셨던 관계에서 이런 상황 때문에 이혼을 결정하신 분들도 계신 걸로 보여져요. 이분이 평소 술을 좀 자주 드셨던 분이라면 이런 관계성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어요. 상대방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속마음을 보면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다시 다가가고 싶어 해요. 여러분과 만약에 부부관계셨다면 부부관계를 다시 이어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고요. 부부관계가 아니었다면, 이전에 동거나 결혼을 준비하던 사이였다면 다시 이런 관계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에게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신뢰를 다시 찾을 수 있기만 한다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천천히라도 신뢰를 쌓으면서 다가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에요. 왜 그런지를 봤더니 상대방이 여러분과 똑같은 일을 겪고 있는 상황이네요. 여러분과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상대방이 제3자를 만났었잖아요. 결국에는 바람, 외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헤어짐을 겪으셨던 분들인데, 여러분이 이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상대방을 기다렸던 그 모습 그대로 상대방이 지금 제3자에게서 똑같은 일을 겪고 있다라고 해요. 헤어진 지 꽤 오래되신 분들이라면 상대방이 지금 제3자로 인해서 두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감에 있어서 여러분과 똑같이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당했던 것과 똑같은 경험을 상대방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술을 한 잔씩 하거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에 가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과 새 출발을 할 기회가 없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구하고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과 새 출발을 다시 한번 해보고 싶고, 이전의 과거를 뒤로 한 채 여러분과 다시 한번 이 완벽한 관계를 위해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는 없을지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고, 주변 사람들과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여러분의 상대방이 만약에 굉장히 음주를 즐기셨던 분이었다면 이런 가능성이 더 커지는 상황이고요. 지금 상황은 상대방이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고심하는 모습이지만, 술을 자주 즐기는 사람이라면 즉흥적으로 갑작스럽게 여러분과의 관계를 시작하고 싶어서 이렇게 진중하게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굉장히 가볍게 여러분께 연락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술을 마신 다음에 굉장히 즉흥적으로 연락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신중한 모습일 텐데 갑작스럽게 술을 마시고 연락을 하게 되는 상황도 생길 것 같아요. 굉장히 자신을 억누르고 있지만 속마음에서 여러분과 다시 새 출발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큰
카드들이 나왔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더라도 갑작스럽게 즉흥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상대방의 속마음을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의 속마음을 조금 더 깊게 봤을 때 여러분과의 관계, 여러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궁금하고 여러분도 자신을 생각하는지 궁금하고 이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아직은 조금 두려운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과의 관계가 많이 멀어지기도 했고 본인이 배신한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신에게 굉장히 냉정할 거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가 지금 차단한 상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만 차단을 하셨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해주지 않을 거다라는 걸 본인 스스로도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한 호기심이나 생각이나 궁금증은 가득하지만 직접적으로 움직이기에는 아직은 자신이 많이 없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에게 다가설 때에는 자신이 이전에 했었던 잘못에 대해서 피해갈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 용서를 구함에 있어서 자신이 계속해서 힘든 말을 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본인이 잘못한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받아줄 때까지 계속해서 미안하다라고 하고 본인도 어느 정도는 미안하다라고 해야 하는 그 상황이 자신을 계속해서 힘들게 만들 거다라는 걸 본인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그렇게 다가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오랫동안 받아주지 않으면 자신도 여러분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게 되는 말을 해버리게 될까봐 상대방도 굉장히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가가기 위해서 마음을 먹는 데까지에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마음이 보여져요. 그리고 여러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후회하고 슬퍼하고 낙담한 모습이에요. 자신의 잘못이라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고 자신이 되돌릴 수 없다라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어요. 이 리딩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그래도 이런 상황을 겪으셨더라도 재회를 위해서 상대방이 다가와 준다면 그래도 여러분들은 받아주실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지금 여러분이 자신을 굉장히 냉담하게 대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만 가득하기 때문에 관계를 이렇게 만들게 돼버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하는 생각들로만 가득 차 있어요. 겉으로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다시 한번 시작하고 싶고 시간이 걸려도 다가가고 싶고 다시 한번 이 관계에 대해서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다, 다시 되돌리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내면에서는 굉장히 자신이 없는 모습이고 스스로 움직이기 매우 힘들어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거나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런 해결 방법은 없을지 그런 것들을 주변의 지인분들께 여쭤보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자세하게나 어떤 상황이나 만남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난감한 관계가 좀 있어요. 음주를 굉장히 좋아하신 분이라고 했고 그리고 어딘가에 홀리는 그런 관계가 있었다라고 했고 지금의 상대방은 그 제3자로 인해서 여러분이 겪었던 그런 경험을 똑같이 겪고 있는 상황이 속마음에서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관계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 보이는 관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헤어짐을 겪은 분들이 계시다면 상대방은 여러분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싶고 자신의 행동을 굉장히 후회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뉘우치는 과정도 여러분과의 만남에 대해서 감정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본인이 뉘우치는 그런 시간적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더 이상 받아주지 않겠다라는 게 깊은 속마음에서는 어느 정도 자리를 꽤 크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지인분들이 자리를 마련을 해주지 않거나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다가갈 수 있는 어떠한 상황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의 깊은 속마음에는 이미 여러분이 자신에게 굉장히 냉담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에너지가 좀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두려워하고 실망하고 후회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다가 결국에는 포기를 해버릴 수도 있어 보여요. 주변에 도움이 좀 있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어느 정도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의 속마음을 한번 봤는데요. 그럼 이러한 상대방과의 인연은 여러분과 아직 이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이제는 끊어져서 놓아줘야 하는지 추가 카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들과 상대방의 인연은 아직 이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서로 연락을 하지 않더라도 이 인연은 꽤 오래 이어질 수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중 2개월 내로는 두 분이 대화할 일도 생기실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두 분 중 한 분이 연락을 하게 될 수 있는데요. 급발진을 해서 연락을 하게 되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아까처럼 술을 마시고 상대방이 연락을 하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먼저 연락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생각해보니 상대방이 한 거짓말들이 너무 괘씸해서거나 서로 마찰이 생긴 주제들에 대해서 갑자기 너무 화가 나서 연락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먼저 연락을 하게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상대방은 자신의 거짓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연락을 할 수도 있고요. 급발진을 한다라고 한다면 술을 마시고 갑작스럽게 급발진을 해서 연락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일부분은 제3자와 마찰이 생겨서 여러분에게 마찰이 생겼던 그 즉시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는 모습도 보여져요. 이러한 만남이 없다고 하더라도 서로 간의 자존심 싸움일 수 있다는 건데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자존심 싸움이라고 한다라는 자체가 굉장히 황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실 텐데 상대방도 여러분과의 만남에서 자존심이 상한 부분이 좀 있었다라는 게 카드에서 작게나마 보여지는 에너지예요. 나도 굉장히 힘들었고 이런 부분에 생각이 많았고 내가 자존심을 지키고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탈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모습도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부부의 관계셨던 분들 그리고 꽤 오래 만나셨던 분들은 권태감 그런 것들도 좀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내가 정말 홀렸었나 보다. 그런 내용으로 자신의 거짓말을 정당화하기 위한 그런 연락을 해올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먼저 연락하면 그리고 왠지 지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상황도 소수분들은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존심 싸움일 수 있다라는 에너지로 저는 보여지고요. 그게 이제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딱히 둘러댈 말도 없어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으면 결국은 고민만 하다 끝날 것으로 보여져요. 1번 분들은 결과적으로는 두 분의 인연의 끈은 아직 끊어진 상태가 아니라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그럼 이 인연의 끈은 언제까지 이어져 있을지 마지막으로 시점 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뽑아주신 카드가 상대방과의 인연의 끈이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카드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뽑아주신 카드는 다음 겨울까지예요. 한 1년 정도? 그렇게는 상대방과 연락을 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교류가 전혀 없더라도 여러분의 인연의 끈은 아직 이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내년까지 그리고 2개월 내에 혹시라도 연락이 닿는 분들이 계시면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제가 상대방과의 인연이 연락을 하지 않더라도 꽤 오래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펜타클 4번 카드도 있고 컵 4번 카드도 있어서 굉장히 이 관계는 끊어내기가 아직은 그 에너지가 서로 꼭 붙들고 있는 인연의 끈이 있어요. 여러분은 사실 굉장히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인연의 끈이 또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과 상대방은 아직 관계가 남아있다라는 거고 이 인연의 끈은 내년 겨울까지는 그래도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25년 겨울 그 전에 혹시라도 리딩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내가 먼저 다가가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인연의 끈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오던지 말던지 오면 오는 거고 말면 마는 거다 라고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은 기다려 보시겠다. 내가 먼저 연락하고 싶진 않다 라고 하신다면 내년 겨울까지는 인연의 끈이 있고 상대방이 연락을 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2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이번 리딩은 여러분이 재회를 바라고 있는 상대방과의 인연이 아직 남아있는 건지 이제는 기다리거나 생각하지 말고 놓아줘야 하는지
그리고 그 시점은 얼마나 남아있는지까지 준비해봤어요. 이미 모든 것을 정리하셨다면 상대방의 속마음과 인연이 궁금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 기회를 잡고 싶은 분들은 인연이 끊어지더라도 그 끊어지는 시점 전에는 어떠한 행동이라도 해보고 싶으실 것 같아서 인연의 끈이 남아있는 시점을 준비를 했으니까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먼저 여러분과 상대방의 관계성을 볼게요. 이번 분들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왜 이렇게 떠나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번 분들은 해봇 커플이시거나 썸 관계였던 분들이 계세요. 해봇 커플이셨다면 서로 마음을 정리를 했다가도 그러지 못해서 다시 만나신 건데 적어도 2번은 해봇을 하신 분들이 다수로 보여지고요. 원인은 현실적인 부분이 가장 컸던 걸로 보여져요. 감정적인 공감보다도 무언가 현실적인 선택을 함에 있어서 대부분 상대방에게는 여러분이 우선이 아니었다라는 것에 있는데요. 상대방이 여러분을 선택하지 못했거나 여러분이 상대방을 선택하지 못한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과 약속을 하고 나서 친구와의 약속이 또 잡혔을 경우라면 여러분과 함께한 약속이 선약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는 게 아니라 친구와의 약속을 선택한다거나 친구가 만나자고 하는 제안에 대해서 상대방이 거절을 하지 못하고 그 선택을 여러분에게 맡겼을 수 있어요. 제가 예시를 친구로 들었지만 대상은 가족일 수도 있고 회사일 수도 있고 어떠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과의 약속이 먼저였거나 어떤 상황에서라도 여러분을 먼저 선택하고 위해주기를 여러분은 그것만 바랬을 뿐인데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많이 서운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다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서운함이 쌓이니까 별것 아닌 거에도 괜시리 여러분이 서운함을 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상대방은 왜 이런 걸 가지고 나한테 이러지? 라는 태도로 나오기 쉬운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늘어나고 그러한 것들 때문에 다툼이 꽤 잦아졌던 것으로 보여져요. 서로가 너무 다른 입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투기만 하면 이제 시간을 갖자고 하거나 이럴 거면 헤어지자라는 이야기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서로 시간을 갖는 시간도 굉장히 길어지고 헤어지자는 말도 습관처럼 돼버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상대방이 연락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기다린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일부 분들은 일방적으로 메신저로 헤어짐을 통보받은 분들이 계세요. 메신저, SNS 이런 것들로 통보를 받으셨을 수 있는데 심지어 잠수 이별을 경험하시게 된 분들도 계시거든요. 상대방이 평소에도 이런 불편한 분위기, 자신이 무언가 해명을 해야 하는 분위기 그런 것들을 굉장히 피하고 싶은 회피성이 굉장히 큰 분으로 보여지네요. 여러분도 어느 정도 기다리다가 이제는 정말 헤어진 건가 보다. 잘은 모르겠는데 깔끔하진 않은데 이게 이렇게 정말 이게 마지막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여러분의 삶을 찾고 싶어서 서서히 상대방을 잊어가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너무 답답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라면.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도 약간 학을 떼신 느낌이랄까?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져서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기다리고 애매한 상황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들을 사실 잘 못하거든요.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카드만 보면서 리딩을 하는데도 왜 이렇게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썸이라고 한다면 이게 커플로서 만나는 건지 썸인 건지 애매한 경계선의 관계를 가진 분들이에요. 서로 먼저 제대로 된 시작을 말하지 못하고 애매하게 관계를 이어오셨던 거죠. 할 건 다 하셨을 수 있어요. 진도는 나갈 만큼 나가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무언가 애매한 거예요, 관계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서로의 관계가 분명 커플인데 상황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계속 장점과 단점이 서로 꾸준하게 비교가 되고 그런 비교하는 상황들이 생기다 보니까 쉽게 끊어내지도 이어가지도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결국에는 애매한 관계가 답답해서 정리를 결정하신 분들이네요. 이번 분들은 관계를 정리함에 있어서 명확한 계기나 상황이 아니라 애매하게 끝난 상황이다 보니까 혹시 모를 가능성이라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황당하게 마무리를 지었다 보니까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저 궁금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런 마음으로 리딩을 들으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럼 지금
상대방이 이번 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속마음 먼저 보고 여러분과의 인연성이 남아있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의 깊은 속마음을 봤을 때 여러분에게 다가가는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굉장히 두려움을 좀 느끼고 있어요. 어려움도 느끼고 있고 혼란스러움, 그리고 여러분과의 관계에 대해서나 다가감에 있어서 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어느 정도 보여져요. 굉장히 불안해하는 게 있는 거거든요. 잘 풀리지 않는 불안감, 힘든 마음, 그런 것들이 있는 건데, 자신이 이전에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마무리함에 있어서 굉장히 어리숙하게 행동했던 것, 자기만을 생각해서 본인을 방어하기 위해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했던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불편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불킥 한다라고 하죠, 여러분. 그래서 상대방도 마음은 사실 굉장히 불편한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재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스스로 본인이 마음의 방어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어떠한 상황이나 다른 가족, 어떤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우선이 아닌 상황들 때문에 힘들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게 가족의 반대가 있었을 수 있어요. 결혼을 준비하셨던 분들이라면, 혹은 부부셨다면 상대방의 어머니 혹은 상대방의 꽤 나이가 있는 가족, 누군가 여러분의 관계를 반대하는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계속 멀어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던 걸로 보여져요. 가족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미 여러분이 어느 정도 자리도 잡고 계신 상황이고, 여러분이 이미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라고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자신이 다가가기에는 많이 어려워 보인다라는 속마음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재회 자체를 원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자신이 결정한 이 부분을 스스로 합리화를 하기 위한 생각이라는 건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조금 더 깊은 속마음을 보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에는 여러분과의 재회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좀 불안해하고, 재회에 대해서는 자신을 해명해야 하는, 자신이 스스로 왜 그랬는지 이야기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겪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은 좀 커 보여요. 그러면 상대방의 속마음을 조금 더 깊게 한번 보겠습니다. 상대방의 조금 더 깊은 속마음을 봤을 때에는 확실히 카드가 조금 더 명확하게 나온 걸로 보여지네요. 결혼을 준비 중이셨던 분들, 부부 관계셨던 분들 분명히 계시는 걸로 보여지고, 확실히 가족의 반대, 가족의 문제가 있었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끝이 났고 사회에서 만나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사회적으로 만나신 분들, 회사에서 사내 연애를 하셨다거나 어떤 모임에서 만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 관계가 끝남으로 인해서 이런 모임이나 사회적인 부분에서도 상대방이 떠나간 걸로 보여지네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여러분과의 더 발전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포기를 하고 떠나가게 됐다라고 해요. 자신이 가정을 이뤄야 하는, 관계를 만나야 하는 그 어떠한 조건 때문에 여러분들에게서 떠나갔던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사회적으로 관계를 했었다면 그런 관계도 떠나갈 수밖에 없어서 모든 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본인의 조건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떠나갔다라고 해요. 썸 관계라고 한다라면 사실 이전의 사람에게 돌아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전의 사람에게 돌아간 이유는 자신이 어느 정도 안정된 가정을 이루기 위함에 있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부담감을 훨씬 덜 느낄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전의 사람으로 되돌아간 걸로 보여집니다. 상대방은 여러분과의 관계를 끝낸 이후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누군가를 만났을 수 있어요. 만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사회생활을 다른 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사회생활을 했다면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됐고, 혹은 자신의 가정을 이룸에 있어서 이런 조건들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을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소개받아서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감정을 서서히 정리해가는 상대방의 속마음이 보여져요. 그래서 상대방이 여러분을 만남에 있어서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나지만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방어하고 있는 게 보여집니다. 상대방에게 여러분이 보여지는 이미지는 여황제예요. 굉장히 여유롭고 풍요롭고 자신보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래서 상대방과 여러분은 서로를 본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자격지심을 많이 느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상대방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상대방은 오히려 자신이 너무 부족함을 많이 느끼게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어느 정도 이해해주고 그런 서로가 비슷한 어느 정도의 관계를 가지고 싶다라는 마음도 좀 있었고, 가족의 반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가족이 원하는 조건을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때문에 여러분과 어쩔 수 없이 이별을 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족이 원하는 전제로 만남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상대방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씩은 관계를 이어나가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관계는 여러분들도 이제는 마음을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썸 관계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이전의 사람에게 돌아간 상황이에요. 여러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관계에 있어서 조금은 후회를 하는 모습이었고, 자신이 계속해서 이전에 만났던 전 여친, 전 남친,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잊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그 관계가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생기게 돼서 결국에는 이전 사람에게 되돌아간 걸로 보여져요. 이전 사람이 너무 익숙했던 거예요. 여러분과의 만남도 완벽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여러분과의 만남보다는 익숙한 사람, 자신이 결혼을 전제로 만날 수 있는 익숙한 사람에게 다시 돌아가게 된 걸로 보여집니다. 상대방은 마음이 굉장히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자신이 올곧게 가져갈 만한 진취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익숙한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을 다시 한번 또 하게 된 걸로 보여져요. 이 사람은 한두 번 이렇게 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커플만 해도 회복 커플이고 썸 관계에서도 굉장히 애매하게 계속 무언가와 비교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상대방은 진취적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이 스스로 결정을 할 만한 그런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끊어내지 못하는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끊어낼 수 있다라는 게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많은 시간을 함께 해야 할 사람의 자리인데, 지금 이 사람은 여러분의 자리를 차지하기에는 너무 작은 사람이지 않을까 싶어요. 상대방은 여러분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이러한 상대방과의 인연은 아직 이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이제는 끊어져서 놓아주어야 하는지 추가 카드를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분들과 상대방의 인연은 아직 이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중 2개월 내로는 두 분이 대화할 일도 생기실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두 분 중 한 분이 연락을 하게 될 수 있는데요. 이런 답답한 상황 혹은 관계가 끊어진 상황이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은 여러분이 먼저 연락을 하게 될 걸로 보여져요. 만나고 싶은 마음, 연락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서운했던 상황이나 꾸준하게 받았던 상처들에 대해서는 말이라도 하고 끝내야겠다라는 심정이 커 보여요. 여러분도 어느 정도 마음은 정리를 하고 있고 상대방이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끊어지게 된 이유, 그렇게 된 이유가 가족이라는 이유, 그리고 어떠한 상대방의 조건을 맞춰야 하는 이유, 그런 것들로 인해서인 걸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계시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말이라도 하고 끝내야겠다라는 거죠. 썸이라면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정하자 라는 의미가 있고요. 이 과정에서 상대방도 대화를 같이 이끌어가게 되면 두 분이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일부 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지 않은 경우도 분명 있고요. 다른 사람과의 만남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관계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2개월 내에
서로 대화를 나누게 될 상황이 생긴다면 이 분들은 서로 대화가 이어질 때에는 다시 한번 인연의 끈을 계속해서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게 카드에서 보여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카드가 나타내는 추가적인 의미는 아직 인연의 끈이 끊어지지 않은 것은 맞지만 만나게 되면 다시 그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건데요. 소드 3번 카드는 꾸준한 아픔을 이야기를 해요. 한두 번이나 단기간이 아니라 꾸준히 꽤 오랫동안 받은 상처를 의미를 하고요. 썸 관계인 경우는 이게 이제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은 이제 꾸준히 생길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다시 만났을 때 상대방의 회피성을 이해해 줄 수 있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는 여러분도 마음을 다시 잘 잡으셨으면 해요. 부부관계에서는 사실 서로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진취적인 분들이고 물론 자신감도 있고 독립성도 강한 분들이긴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삶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다 책임지고 가기에는 여러분의 짐이 정말 무거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우유부단한 사람과 함께 하는 건 사실 굉장히 힘든 과정일 수 있어요. 다른 재회의 관계들보다는 매콤한 관계는 아니지만 앞으로 살아가는 여정을 봤을 때에는 굉장히 고구마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쭉 여러분이 점차적으로 계속 힘든 과정을 겪어 나가면서 그렇게 참으면서 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감정 한 스푼 넣어서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상대방이 누군가를 만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에게 다가가기는 쉽지 않겠지만 만약에 상대방이 누군가를 만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렇게 사회적으로 떠나가기만 하고 누군가 본인의 조건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여러분이 연락을 하게 되는 경우로 인해서 다시 한번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분들은 결과적으로 두 분의 인연의 끈은 아직 끊어진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 인연의 끈이 이어져 있을지 마지막으로 시점 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뽑아주신 카드는 두 분의 인연의 끈이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시점 카드예요. 여러분의 인연의 끈은 이번 주가 끝나기 전까지라고 합니다. 이번 주 주말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의 인연의 끈이 끝난다라고 해요. 이 인연의 끈이 이번 주말보다 조금 더 길게 가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51일이 남아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연락을 하게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2개월 내에는 그래도 대화를 해볼 수 있는 자리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51일 정도까지는 그래도 인연의 끈이 남아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마음이 정리가 되셨다면 이번 주말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의 마음도 조금은 더 가벼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51일 정도가 남아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영상을 보는 시점 기준으로 51일을 봐주시면 되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가는 곳으로 움직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아직 상대방과 인연의 끈을 이어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먼저 연락하시는 방법이 가장 빠르실 거고요. 상대방이 연락을 하던지 아니면 말던지 나는 우선 내 자리를 지키고 기다리고 있다가 상대방이 다가오는 걸 봐서 결정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라면 여러분은 51일 정도 남은 인연의 끈을 이어가시면서 그렇게 상황을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이번 리딩은 여러분이 재회를 바라고 있는 상대방과의 인연이 아직 남아있는 건지 이제는 기다리거나 생각하지 말고 놓아주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시점은 얼마나 남아있는지까지 준비해봤어요. 이미 모든 것을 정리하셨다면 상대방의 속마음과 인연이 궁금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 기회를 잡고 싶은 분들은 인연이 끊어지더라도 그 시점 전에는 행동해보고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인연의 끈이 남아있는 시점을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먼저 여러분과 상대방의 관계성을 볼게요.
3번 분들의 이별에 대한 원인은 제3자 혹은 배신으로 인한 것임을 카드가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비밀 관계이셨던 분들도 보여져요. 제3자라는 건 바람을 피는 것도 맞지만 제3자가 꼭 애정적인 것만은 아닌 흐름이 있는데요.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리딩을 하면서 케이스를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3자로 인해서 헤어짐을 겪은 분들이라면 상대방은 이기적인 생각에 여러분을 배신하고 제3자에게로 떠났는데요. 그 과정이 정말 순탄하지는 않았을 걸로 보여져요. 제3자는 일부 돌싱인 분들도 계시고 아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은 착하고 외모도 예쁘고 잘생기신 분들이지만 제3자는 현실적으로 재산이 많고 자신을 아이처럼 보듬어주는 모성애가 있다라고 합니다. 성별은 관계없이요. 상대방은 여러분이 감정적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으로 꽤 지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과 그리고 제3자와 이런 부분들을 비교하면서 관계를 계속 끌어오다가 결국은 여러분을 배신하고 제3자를 선택하게 된 것으로 보여져요. 상대방이 여러분을 배신한 것이기 때문에 이별 통보를 할 때 좀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를 받으셨거나 갑자기 차단을 당하신 경우도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하는 이 이별 통보는 자신이 이 상황을 빠르게 회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상황으로 보여져요. 만약에 부부 관계였다면 아이가 있는 분들도 계신데요. 상대방은 여러분과 함께하면 안정적이지만 여러분보다 더 어리고 자신이 지켜주고 싶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에게로 떠나갔다라는 게 카드에서 보여집니다. 여러분에게 온갖 상처를 다 주면서 떠나갔는데 갑자기 집을 나가버린 상대방도 있겠지만 여러분에게 언행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상대방도 있어요.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3번 분들은 조금씩 마음을 잡아가고 있는 중인데 아직 상처가 깊으신 걸로 보여져요. 여러분이 비밀 관계셨다면 두 분 중 한 분은 결혼을 했거나 혹은 누군가가 옆에 이미 있는 상황이었을 텐데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면서 관계를 이어온 상황이에요. 여러분의 곁에 이미 누군가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예를 들면 이런 약속을 한 거죠. 나는 혼자 살아도 만족해. 우리 관계만 이어갈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으면 괜찮아. 라는 식인 거죠. 이런 경우라면 여러분은 상대방에게 미안해서라도 금전적인 부분으로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약간의 시간이라도 생기면 무리해서라도 그렇게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시간도 같이 보내셨을 거예요. 상대방에게 누군가 있는 상황의 비밀 관계였다면 여러분에게 정리하고 여러분을 향해서 오겠다. 얼마 남지 않았다 라고 했던 거고요. 여러분은 상대방의 말을 믿었지만 결국 상대방은 자신의 곁에 있는 사람에게 갔거나 새로운 사람이 생겨서 자신을 정당화하면서 여러분을 배신했다라는 게 카드에서 보여지고 있어요. 이런 제3자와의 관계가 이성적인 측면이 아니라고 한다면 상대방의 가족으로 인한 이슈가 있는데요. 여러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상대방의 가족이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설득을 해보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말로 안심을 시켰지만 여러분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제안으로 인해서 이별을 하게 된 분들이에요. 여러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상대방이 가족들과 조율도 물론 했겠지만 마지막에 이 순간에서 안쓰러운 상황이 아닌 이유는 소드 7번 카드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완즈 9번이나 완즈 10번처럼 상황이 버거운 게 아니라 소드 7번은 이기적으로 판단해서 행동한 걸 의미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여러분을 위하는 마음 없이 자신만을 생각한 결정으로 배신을 한 거죠. 가족에서 이런 조건의 사람과 만나면 유산을 주겠다느니 아니면 이런 사람과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조건을 걸거나 협박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렇게 무리가 되지 않는 조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여러분과의 관계를 정리를 한 걸로 보여집니다. 이성적인 측면과 그렇지 않은 측면 모두 다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결국 상대방은 여러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도 자신이 이기적인 생각으로 자신이 무언가를 더 챙기기 위해 자신이 더 행복하기 위해서 자신만을 생각한 결정을 한 상대방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의 관계성은 이러한 상황으로 나왔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은 상대방이 여러분을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속마음을 먼저 보고 그 이후에 인연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을 생각했을 때의 속마음을 보면 약간 자기 변명 같은 에너지가 느껴져요. 제가 보기에는 불안하고 생각을 할 때마다 괴롭다라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서로와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다툼이 많았고 서로의 가치관이 굉장히 달랐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툼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고 다툼 자체가 본인에게는 굉장한 스트레스였고 자신도 그렇게 다투고 싶지는 않았지만 상황이 계속해서 서로가 서로를 실망시키고 그 상황에 대해서 서로 등을 돌리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을 계속 회피하고 싶었고 그러면서 새로운 사람이 눈에 들어오게 됐고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수순으로 흘러가게 됐다라고 합니다. 제3자와의 만남은 겹쳐있는 지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지인과의 어떠한 자리를 통해서 제3자를 처음 만나게 됐을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여러분과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느꼈던 것으로 상대방의 마음은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런 불안하고 힘든 마음, 회피하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을 제3자를 통해서 풀었을 걸로 보여지네요. 만약에 제3자가 아닌 가족이 엮여있는 분들이라면 상대방의 가족이 결혼을 위해서 하는 관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고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결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해봤지만 이후에 지속적으로 반대가 너무 심해서 상대방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쳤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상대방의 가족에서 상대방이 여러분과의 관계를 정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제시를 한 것이고 지금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자신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후회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져요. 자신이 했던 선택을 자신이 감당하지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생각함에 있어서 본인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해요. 가족에 대한 문제라거나 아니면 다른 이성에 대한 문제라거나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관계에 대한 정리를 생각함에 있어서 굉장히 우울했고 불안했고 힘들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본인의 선택을 굉장히 후회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에 그 과거를 생각했을 때에는 본인이 정말 많이 힘들기도 하지만 지금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에도 힘든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상대방의 속마음을 조금 더 깊게 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 깊은 속마음을 봤더니 상대방이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봐야겠다라고 결심을 한 순간이 있었어요. 한번 대화를 해봐야겠다. 회피하지 말아야겠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결정을 하기는 했는데 결과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이 피해를 볼까봐 자신이 이미 여러분에게 너무 많은 잘못을 했고 이미 배신만 하더라도 좀 크게 한 거잖아요. 그런 배신도 했고 그리고 주변의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엮여있는 상황들이 자신이 여러분과 다시 시작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관계를 이어감에 있어서 자신에게 불리한 조건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본인의 상황을 봤을 때에는 내가 먼저 다가가서 이야기를 해서 이런 상황들이 퍼져나가게 되면 자신에게 너무 안 좋은 영향이 많이 있을 것 같고 자신이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받을 그런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자신이 피해를 받고 싶지 않아서 그냥 못 본 척, 생각하지 않은 척 하면서 움직이지 않게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대화를 하고 싶은 마음은 들고 그 대화를 하기 위해서 결정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본인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만나고자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감정 조절을 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결국 이런 부분을 티를 내지 않고 마음속에서 생각만 하고 접어둔 상태예요. 상대방의 카드를 보면 컵 왕 카드가 나왔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냈을 때에는 상대방은 생각보다 꽤 로맨틱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상대방의 속내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결정을 꼭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본인이 최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결정을 하는 사람이 바로 컵 왕 카드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로맨틱하기도 하고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잘해줬던
다정한 사람이지만 여러분과 상대방 사이에서 어떠한 손해를 겪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피성을 크게 보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과 대화를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올 손해나 본인에게 올 피해, 본인이 겪어야 할 마음의 상처가 두려워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못한 사람으로 속마음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상대방은 여러분을 생각할 때에 이렇게 많은 우울감과 두려움을 느낀다라고 하니 이런 상대방과의 인연은 아직 이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이제는 끊어져서 놓아주어야 하는지 추가 카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분들과 상대방의 인연은 이미 끝난 걸로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제는 자주 생각나고 놓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놓아주어야 할 시기가 오게 됐습니다. 관계가 끝남으로 인해서 가족이었던 관계, 그리고 여러 가지 즐거운 미래를 꿈꾸며 보냈던 계획이나 생각들을 하셨던 관계, 그리고 둘만의 공간들을 가지셨던 분들, 이제는 이런 것들이 모두 사라진 상태로 보여져요. 그리고 리딩을 하면서 제가 본 여러분의 모습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도 지금 이미 잘 극복하고 계시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소수이긴 하지만 일부 분들은 아직 끝나지 않은 분들이 계신데요. 가정의 정리가 필요한 상황, 혹은 서로가 막연한 생각을 하면서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가지자라고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미약하게나마 아직 인연의 끈이 끊어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3번 분들은 결과적으로 두 분의 인연의 끈은 이미 끊어졌지만 작은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분들에게는 언제까지 인연이 이어질지 시점 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뽑아주신 카드는 여러분과 상대방의 인연이 끈이 아직 남아있는지를 볼 수 있는 시점 카드예요. 이제는 여러분만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나왔어요. 여러분과 상대방은 정말 가느다란 인연의 끈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그 끈은 여러분과 상대방이 인연이 없다라는 걸 더 명확하게 알려주는 끈이 될 거라는 카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는 여러분의 시간을 천천히 가져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시간이 흘러가게 될 거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상대방을 잊지 못하는 그 어떠한 포인트가 있을 거다라는 걸로 보여지는데 정말 많이 힘들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상대방은 여러분을 생각할 때에 오히려 즐거움보다는 힘든 마음이 많이 느껴져요. 그리고 이미 상대방은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을 많이 잊은 상황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리딩을 하게 되면서 저도 마음이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하는 게 뭐라고 하죠? 먹먹한데 그래도 이제는 잊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여러분. 되도록이면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주변 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거나 여러분이 평소에 관심을 가지셨던 어떠한 것들을 조금 더 자기 개발을 하시거나 조금 더 여러분을 생기 있고 즐겁게 그리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그런 시간들을 스스로에게 많이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을 위한 시간이나 노력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온전히 여러분만을 위한 시간 투자를 하셨으면 합니다.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4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이번 리딩은 여러분이 재회를 바라고 있는 상대방과의 인연이 아직 남아있는 건지 이제는 기다리거나 생각하지 말고 놓아주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시점은 얼마나 남아있는지까지 준비해봤어요. 이미 모든 것을 정리하셨다면 상대방의 속마음과 인연이 궁금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 기회를 잡고 싶은 분들은 인연이 끊어지더라도 그 시점 전에는 행동해보고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인연의 끈이 남아있는 시점을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먼저 여러분과 상대방의 관계성을 보도록 할게요. 4번 분들의 이별에 대한 원인은 금전적인 부분 혹은 신뢰감이 떨어진 상황으로 인한 이별의 관계네요. 금전적인 부분을 먼저 본다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하고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긴 것으로 보여져요. 크게 예를 들 수 있는 건 투자, 대출, 도박과 같은 것이 돼요. 이런 것들에서 상대방은 헤어나오지 못하고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계속 손해가 늘어나고 있었는데 여러분에게는 말로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을 방어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은 뒤늦게 계속 알게 되거나 알면서도
속아주기도 했는데 그게 꾸준하게 여러분들 마음에는 상처로 남게 됐었네요. 상대방에게 여러분은 엄마 같고 다정하고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내조의 여왕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부부관계였다면 서로의 관계에 대한 책임감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헤어짐을 선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부부관계이신 분들은 정말 전 재산에 가까운 금액일 수 있을 정도로 탕진을 하셨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했다라는 게 이 카드에서 보여져요. 인내심도 굉장히 높으셨을 것 같고요. 기다릴 만큼 기다려주셨던 것 같아요.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 다른 케이스를 본다면 상대방에게 여러분이 너무 많은 금전적인 지원을 했다는 건데요. 꼭 거짓말을 하면서 투자, 대출, 도박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상대방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들, 갖고 싶어 하는 것들, 살고 싶어 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신 상황이에요. 상대방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돋보이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고 자랑하는 걸 너무 즐기다 보니까 무언가를 사주는 거라면 명품을 정말 많이 사주셨을 수 있고요. 갖고 싶어 하는 것들도 포함이고요. 살고 싶어 하는 환경이라고 한다면 동거를 하거나 결혼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이 원하는 조건들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분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지치고 주변에서 아무리 말려도 상대방을 믿고 있는 마음에 지원을 해주시기도 했고 상대방이 원하는 걸 여러분이 해줬을 때 상대방이 자신감이 넘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도 뿌듯함을 느끼다 보니까 스스로 마음속에는 상처를 계속 받고 걱정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많은 것을 해주신 분들이에요. 이 관계의 이별의 원인이 신뢰감의 문제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스스로 마음속으로 아닐 거라고 생각하면서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는 스스로를 탓하고 계속 상처를 받아왔던 거죠. 사실 여러분 이미 알고 계셨었잖아요.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상대방이 조금만 거짓말을 해도 상대방이 감출 수 없을 정도로 바로 알아챌 수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그만큼 상대방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조금만 달라져도 바로 알아채실 수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어릴 때 여러분은 너무 완벽하게 거짓말을 잘했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을 텐데 부모님이 귀신같이 알아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상대방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친 모습인데 결국 부담은 부담대로 커져만 가고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해준 만큼 상대방은 여러분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은 스스로가 더 빛나 보일 수 있는 선택을 하시게 된 걸로 보여져요. 여러분이 참고 해준 만큼 상대방이 그래도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기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다면 여러분이 상대방과 관계를 정리하는 결정까지는 하지 않으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계속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는 거짓말을 계속하니까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고 말뿐이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 관계는 안 되겠다. 나도 내 삶을 찾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모든 관계성에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상대방의 심리적 상태가 있는데요. 바로 여러분에게 자격지심을 많이 느꼈다는 거예요.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감정적이던 사회적이던 박탈감도 어느 정도 있었고 스스로 자존감도 정말 많이 떨어졌다라고 해요. 여러분과 계속 비교를 당하는 부분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괜시리 여러분보다 모든 조건이 좋지 못하다는 생각에 스스로 많은 무력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겉으로 표현을 할 때에 자신이 드러나 보이는 걸 워낙에 좋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성품으로 다른 사람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상대방은 자신을 드러내는 부분을 있지 않은 얘기를 거짓말로 한다라거나 자신이 과장해서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보기에도 여러분이 많이 아깝다란 얘기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상대방이 모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자신의 자존감이 떨어지고 박탈감이 느껴지고 자격지심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러한 여러분의 관계성 속에서 지금 상대방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속마음 보고 여러분의 인연성을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의 속마음을 보면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거짓말하고 배신하게 되는 상황에서 자신도 사실 여러분과 대화를 함에 있어서는 많이 혼란스러웠다라고 해요. 어쨌든 이 사람이 금전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분과 신뢰감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거짓말을 한다라는 건지, 그런 거짓말을 할 때라든지 그럴 때마다 여러분과 대화를 할 때에는 조금 죄책감도 느끼기는 했지만 자신이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함에 있어서 고집이 너무 셌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대화를 할 때에는 살짝 고민도 좀 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이건 정말 잘못된 걸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집이 너무 셌었기 때문에 결국 다시 여러분들과 혼란스러운 대화를 이어나가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투자, 도박이라고 한다면 너무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과 대화를 할 때는 이제 그만해야 되나라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지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주장이나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더 크기 때문에 이 유혹을 버티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결과적으로는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난 정말 그냥 관심 있어서 하는 건데 라는 마음이 큰 거죠. 왜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거지? 이런 마음이 더 큰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걱정하거나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으로 인해서 미안하거나 이런 마음이 크진 않아요. 상대방은 자신이 관심 있어 하고 그리고 그 관심 있어 하는 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을 뿐이에요.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이 아니다, 신뢰성의 문제다 라고 한다면 사실 여러분과 대화할 때 이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라고 해서 여러분과 대화를 하면 항상 혼란스러웠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대화를 하는 것보단 차라리 대화를 최대한 하지 않고 대화를 하게 되면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하는 선택을 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속마음은 정말 명확해요. 여러분과 대화를 할 때에는 여러분이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해서 혼란스럽다. 여러분에 대한 마음도 알겠고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겠고 여러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하는 건 어쩔 수가 없다. 이건 불가항력이다 라고 상대방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대방의 조금 더 깊은 속마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조금 더 깊은 속마음을 보면 여러분과 재회를 바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상대방이 자신의 갈 길을 가게 됐다라고 하는데 이 재회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자신이 잘못했다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자신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고 자신이 배신을 한 것도 맞고 거짓말을 한 것도 맞다라고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재회를 향해서 다가갔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받을 질책이 무엇인지도 명확히 알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는 것도 본인이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재회를 하고 싶은 마음은 맞지만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책임을 떠안고 재회를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툼이 일어날 걸 스스로 잘 알기 때문에 재회에 대해서는 스스로 다가가기가 어려웠다라고 해요. 그리고 서로 마찰이 너무 좀 많기도 했고 여러분과 재회를 통해서 다가갈 때에 내가 이렇게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내 성격에 가능할까? 라는 그런 혼란스러움도 있었다라고 해요. 재회를 하고 싶은 건 감정적인 부분이지만 여러분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풀어야 할 숙제에 대해서는 자신이 그런 부분을 혼자 다 감당하기에는 자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회피하고 싶고 잘못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지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결국은 또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여러분과의 관계를 회피하고 자신의 마음을 정리한 상태예요. 여러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재회를 하고 싶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은 마음을 접는 쪽으로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상대방은 자신의 길을 가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이미 다른 누군가를 보고 있는 상대방도 있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아서 가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있는 상대방도 있어요. 우선 삶은 살아가야 되니까요. 쥐뿔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선 먹고 살긴 해야 되니까 자신이 갈 길을 우선 고민을 하고 있는 상대방도 보여집니다. 신뢰성에 대한 부분과 금전적인 부분이 모두 다 거짓말로 엮여 있긴 해요. 여러분과 신뢰감을 다시 쌓아가는 과정을 상대방은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도 있어 보여요. 그럼 이러한 상대방과의 인연은 아직 이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이제는 끊어져서 놓아줘야 되는지 추가 카드를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4번 분들과 상대방의 인연은 아주 작게나마 인연의 끈이 남아있는 것으로 카드가 말해주고 있어요. 일부 분들은 2개월 내에 서로 대화를 하게 될 상황도 있으실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은 서로가 서로의 자리에서 자신의 모습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상대방은 지금 몸도 마음도 다 지쳤지만 자신이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찾지 못한 자신감을 지금은 찾은 상태인데, 상황이 괜찮아져서 찾은 자신감이라기보다는 쥐뿔도 없기는 하지만 마음은 편하다라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이 여러분과 관계에 대해서 꽤 비교를 많이 당했었나 봐요.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도 마음은 정말 편해 보여요. 이제는 그런 비교를 안 당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상황들이 자신의 마음에는 굉장히 편안함을 주고 있는 거죠. 2개월 내에 서로 대화를 하게 될 상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전적으로 엮여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락을 하시게 될 걸로 보여져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금전적으로 빚을 지고 있었을 경우에 지금까지는 상대방과의 연락이 잘 되지 않거나 상대방과 금전적인 부분의 정리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대방의 사정이 안 좋았을 수 있는데, 2개월 내에는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상대방이 서로 대화를 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여러분에게 빚진 것을 상대방이 청산을 하게 되고 스스로 자존감이 많이 올라가고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를 하게 돼서 만족을 하게 되신다고 카드가 보여주고 있어요. 상대방의 거짓말로 인해서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헤어지신 분들의 경우에는 인연의 끈 카드를 보니 대화를 나누게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이 자칫하다가는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는 위험한 모습이 보여져요. 상대방이 말주변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서 이미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 있으시다면 이후에 다시 만났을 때에는 나르시시스트의 면모를 제대로 보게 될 수 있다라고 하고, 결국에는 그 틀에 갇히게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조심하시는 게 좋겠어요. 4번 분들은 상대방과 아주 작게나마라도 인연의 끈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인연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시점 카드를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뽑아주신 카드는 상대방과 여러분의 인연의 끈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나타내는 카드예요. 이 생에서는 더 이상 인연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나왔어요. 아주 작게나마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상을 보는 시점으로부터 10일간은 여러분과 상대방의 인연의 끈이 아주 작게나마 남아있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인연이 끊어진 것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정말 작은 인연의 끈마저 여러분에게는 너무 소중할 수 있는데요. 카드가 너무 명확하게 이 관계는 아니라고 보여주고 있잖아요. 저는 이미 4번 분들의 마음속에서 이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직감을 믿으시길 바래요. 스스로의 직감을 믿어야 어떤 선택을 하시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정말 진취적인 사람이고 인정을 많이 받는 사람이고 어느 곳에 있어도 존재감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주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직감을 흐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